카카포.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야행성 앵무이다. 키는 60에서 65cm 정도이고 성적으로 성숙하려면 수컷은 5년, 암컷은 9년이 걸린다. 앵무새 중 유일하게 일부 다처제라고 하며 수컷은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 서식지에 오랜 기간 포식자가 없어서 날 필요가 없었는지 나는 방법을 까먹어 걸어다니며 대신 다리 근육을 잘 발달시켰다. 원래 뉴질랜드에는 카카포가 넘쳐났는데 천적을 만나면 할 줄 아는 거라곤 테카이밖에 없어서 인간들의 나맥이나 개, 고양이의 유입으로 그 수가 현저하게 줄었다. 2019년에는 전 세계에 200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수가 얼마나 적으면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지어줬다고 한다. 엄청 오래 살 수 있어서 최대 수명이 93살 정도이고 사람을 잘 따를 정도로 영리해서 멸종 위기만 아니었다면 애완조로 키워졌을 법하다. 끝! 키위!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토종 조류로 뉴질랜드의 국조이자 나라의 상징이다. 몸 길이는 50에서 80cm, 무게는 1.3에서 4kg 정도라고 한다. 야행성이며 날개가 퇴화해 성인 남성의 엄지손가락 정도의 작은 돌기로 남았다. 타조처럼 나는 능력을 잃어버린 대신 다리가 잘 발달되어 달리기를 잘하고 긴 부리 끝에 콧구멍이 있어 후각으로 먹이를 찾는다. 천적이 없던 세월이 너무 길었던 탓에 이놈도 카카포처럼 천적에 대비하는 능력이 전무하다. 사람을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쫄쫄 따라다닌다. 번식률이 낮아서 20세기 초 뉴질랜드에는 100만 마리가 넘는 야생 키위가 있었는데 2018년 6만 8천 마리로 파악되었고 매년 2%씩 감소한다고 한다. 과거 천적이 없을 때도 키위의 신체 구조에 비해 1년에 딱 한 개 낳는 알이 너무 커서 알을 낳다가도 죽고 알이 복강에 가득 차서 밥도 잘 못 먹는다고 한다. 단순 비교하면 50kg 여성이 15kg짜리 아이를 낳는 셈이다. 끝! 비둘기목 비둘기과에 속한 조류로 산 비둘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평소에는 보통 새들처럼 울지만 암컷 맷비둘기를 유혹할 땐 우우우우우를 반복한다. 보통 집비둘기와 달리 무리지어 다니지 않고 한 번에 한두 마리의 새끼를 키우며 옛날부터 한국에 서식하던 텃새이다. 고려시대 권력자였던 이음인의 일화에도 등장한다. 간혹 울음소리를 내다가 음이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잠깐 멈췄다가 다시 부른다. 암수 한 쌍이 같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과거 동양에선 금슬의 상징이었다고 한다. 식용이 가능해서 가끔 생각날 때 먹는 편이다. 클럽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뽀리뽀리뽀리 사랑은 알바트로스. 비행이 가능한 조류 중에는 가장 큰 종류에 속하며 국내에 방문해주신 알바트로스를 기준으로 날개를 펴면 3에서 4m, 몸 길이는 90cm 정도이다. 알바트로스는 다이나믹 서링이라는 비행술로 상승기류를 이용해 자신의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고 비행을 할 수 있다. 수평 비행 시 시속 127km 정도이며 기네스북에 수평 비행 시 가장 빠른 새로 기록되었다. 날개가 너무 커서 땅에서는 뒤뚱뒤뚱 걷기에 바보새라고도 불리며 짝짓기 춤이 정말 이쁘고 덩치도 큰 주제에 귀여운 것이 세게 한번 깨물어 보고 싶다. 한번 결혼하면 대부분이 첫사랑과 평생을 함께하며 1, 2년에 알을 하나만 낳고 부부가 함께 양육한다. 뉴질랜드 자연보호국 유튜브에서 2021년 11월부터 알바트로스 둥지를 24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중인데 해질녘에 둥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까치, 참새목 까마귀과에 속하고 하늘의 깡패라고도 불린다. 까치는 자기 나와바리에 못 보던 놈이 보이면 호구조사를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맹금류고 뭐고 1대1로 다이를 깨버린다. 먼저 시비 걸면 까치 친구들이 도와주러 온다. 나와바리에 민감하고 말 안 들으면 조 패거나 다구리 까서 말 듣게 하면 조폭이지 뭐. 원래 이렇게 까불고 다니면 죽는 일이 많아서 멸종할 법도 한데 이놈 시키는 비유하자면 똑똑한 일진이라서 아무데서나 깝치고 다녀도 멸종을 안 한다. 까치는 가끔 길거리 고양이들을 괴롭히는데 고양이가 밥 먹고 있을 때 부리로 받고 튀기를 반복해 밥을 못 먹게 괴롭히고 멀리 어그로를 끈 후 빠르게 날아와서 사료도 훔쳐먹는다. 물론 잡히면 뒤진다. 맛은 피를 빼도 살짝 비릿하지만 쫄깃쫄깃 고소하고 소고기에 가까운 맛이 난다고 한다. 도도라는 이름은 바보를 뜻하는 포르투갈어이며 날지도 못하는데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모리셔스 섬에 서식했는데 유럽의 선원들이 이 섬에 정박하자 도도는 처음 보는 사람이 신기해 보여서 쫄쫄 따라다녔다. 하지만 17세기 선원들은 사회에서 질 나쁜 해적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몰려간 직업이었고 두더지 잡기를 하듯 자기를 쫓아오는 도도의 머리를 몽둥이로 내리쳤다고 한다. 평화로운 보금자리 모리셔스 섬은 도두새에게 지옥이 되었고
이후 네덜란드가 이 섬을 유배지로 정한 후 각종 포유류가 배에 딸려서 유입되었다. 이들은 한 번에 하나 낳는 도도의 귀중한 알을 먹어치웠고 외래종과 인간들의 학살로 1681년 처음으로 발견된 도도는 단 100년 만에 멸종하였다. 인류학 교양서에는 인간의 보편적 교육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는 사례로 남아있다. 안녕 도도야. 슈리마여, 너의 황제가 돌아왔다. 니코바르 비둘기. 니코바르 비둘기는 니코바르 섬과 솔로몬 제도에 서식하며 몸 길이는 40cm 정도 되는 새이다. 현존하는 새 중 도도새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며 도도가 멸종했을 때 가장 슬퍼했다고 한다. 회귀 본능이 있어서 해리포터에 나오는 올빼미처럼 전서구의 역할도 하고 사냥새로 쓰이기도 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몸 안에서 보석을 만들 수 있다. 이 보석이 비싼 값에 팔리기 때문에 과도한 밀렵으로 니코바르 비둘기는 멸종위기 적색 목록이며 사실 진귀한 보석이라는 것도 비둘기가 이빨이 없기 때문에 삼킨 소화를 위한 모래주머니의 돌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니코바르 비둘기도 도도처럼 결국 멸종할 것이라고 하였다. 보기 좋다고 혹은 돈이 된다는 이유로 계속 취하다 보면 이 세상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외가리. 사실상 대한민국의 하천과 논바닥을 지배하는 조류이다. 외가리 서식지를 지나가는 새들은 세금을 내거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소문이 있다. 라이벌 관계였던 두루미, 황새, 따오기 등은 인간이 서식지 파괴와 환경 오염으로 다 처리해버렸지만 이 녀석과 백로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인간과 공존하는 데 성공하였다. 수달과 함께 국내 하천 최상위 포식자로 긴 목을 이용해 작살질을 하듯 먹이에 아감이나 심장을 뚫어서 잡아먹는다. 몸 길이도 1m가 넘어 엔간한 것은 다 잡아먹는데 오리, 족제비, 토끼, 황소개구리, 블루길 등 외래종도 가리지 않고 처먹는다. 울음소리가 여러 가지인데 하나같이 영 곱지 못하다. 옆 친구가 실속 없는 소리를 질러대면 야 이 외가리 같은 새야 라고 한마디 해주자. 옛날엔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의악새라는 새는 다름 아닌 외가리를 뜻한다. 천연 기념물처럼 생겼지만 아니고 애완동물로 키워볼 사람은 매일 외가리랑 서열 싸움을 기대해도 좋다. 벌새! 생물 역사상 가장 작은 수강류이며 공중에 주차한 후 꿀을 빨아먹거나 곤충, 거미도 가끔 먹는다. 조그맣지만 모든 새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비행 능력을 보유한 종이며 후진, 호버링, 급선회 등 모든 비행 기술이 가능하다. 이 비행 능력은 어느 정도 회전이 되는 날개와 1초에 60번 퍼덕이는 날개짓 덕분인데 벌새의 모든 비행 테크닉을 인간이 마스터한다면 비행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 물론 1초에 60회 날개짓이 공짜는 아닌데 다리는 제대로 못 걸을 정도로 퇴화했으며 무엇보다 가성비가 개똥망이다. 2시간 동안 마라톤을 한다고 치면 인간은 2600칼로리, 벌새는 14000칼로리를 소모하는데 이 때문에 10분마다 계속 밥을 먹고 심장은 1분에 1260회까지 뛴다. 2시간만 굶어도 아사하는 정도 있으며 사람에 빗대면 하루에 햄버거 90kg을 먹는 급이고 심지어 잘 때 굶어 죽지 않으려고 스스로 가사 상태에 빠진다. 우리가 배고프면 예민해지는 것처럼 얘네는 10분마다 배고프기 때문에 귀여운 외모와 정반대로 성질이 엄청나게 더럽고 폭력적인데 그래도 인간에게는 귀여운 수준이다. 에뮤? 호주에만 서식하는 조류로 캥거루와 함께 호주 국장에도 들어가는 타조 다음으로 큰 새다. 한 번에 알을 최대 20개까지 낳는 엄청난 번식력을 소유하고 있어 멸종 위기 등급은 인간하고 같은 수준이다. 과거 호주에서 에뮤와 전쟁을 선포하고 싸웠는데 이를 에뮤 전쟁이라고 부른다. 대공황 시절 수출 의존력이 컸던 호주는 사정이 어려워진 나라 중 한 곳이었는데 힘들게 살고 있던 농부들에게 에뮤 강림 한 가닥 희망이었던 밀밭은 리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농부들은 이건 침공이다! 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찾아가 군대 동원을 요청했다. 일각에선 이거 동물 학대야! 라고 반대했지만 군인들의 사격 연습과 동시에 머신건으로 고통 없이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했다. 하지만 에뮤들의 위빙과 질주 속도로 작전은 거의 실패했고 메리딧 장군은 이 새가 총만 들고 있다면 전 세계 어느 육군도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약 2만 마리의 에뮤 중 몇 번의 전투에서 1000마리 정도가 사살되었으며 1932년 11월 9일 호주 정부의 항복으로 전쟁은 에뮤의 승리로 끝이 났다. 끝! 참새? 1955년 참새를 보며 중국의 모
택동말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라고 한마디 하자 전국에 울려 퍼지며 제4해 즉 4가지 해를 제거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중 만만한 게 참새였고 참새는 추수기만 되면 5에서 80%의 곡식을 훔쳐먹었기 때문에 당시 농업의 해악이 맞았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사실 추수기가 아닐 때 참새는 농작물의 해로운 벌레들을 훨씬 많이 잡아먹는다. 1958년 한 해 동안 참새 2억 1천만 마리가 학살당해 중국의 참새는 당연히 멸종위기. 이로 인한 애벌레와 메뚜기 서열 2단 승진으로 인해 중국사에 빨간 줄을 그어버린 울트라 흉년이 발생하였다. 합계추산 3에서 6천만 명의 정신이 어질어질해지는 수의 아사자가 발생했고 여기에 증가한 파리와 모기로 인한 전염병의 카오스급 스턴 연계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어버렸다. 결국 소련 서기장에게 빌어 연해주에서 참새 20만 마리를 수입해왔다. 역시 맞으면서 배우는 네 누구세요? 사쿠라네? 참새목 바람까마귀과에 속하는 새의 총칭이며 주식은 곤충으로 사기꾼의 기질을 타고났다. 그 이유는 바람까마귀의 특이한 능력 덕분인데 위험한 포식자가 나타나면 고유의 경고음을 내서 주변 동물과 새들은 미리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독수리 친구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을 사냥하려고 좌삼삼 우삼삼 병력 일섬 우후. 그중 칼리하리 사막에 서식하는 일부 종은 이것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데 포식자가 없어도 구라핑을 찍어 먹던 음식을 버리고 도망치게 만든 후 먹이를 가로채간다. 감사합니다. 땡큐. 하지만 미어캣들도 2번은 안 속는데 으악 도망쳐. 야 내가 말한 거 아니야. 그럼 그렇다. 바람까마귀는 1인 51력 성대모사까지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주로 먹기 살기 힘든 겨울에만 사기를 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훨씬 많다고 한다. 끝!